안녕하세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뷰티케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육아에 진심이신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하실 분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의 달에 인사드리게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네, 소중한 우리 아기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3살 피부, 여든까지 간다입니다. 네, 3살 피부 여든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을 조금 바꿔서 말씀해 주셨어요. 육아에 도움이 되는 아기 피부 관리에 대한 내용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3살 피부가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의 이 의미가 속뜻이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아기 피부라고 하면 그냥 마냥 좋잖아요. 뭐 보들보들하고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은 게 아기 피부인데 여든 때까지 가는 그 피부가 3살 때의 피부면 전 좋아야 되는 건데 왜 이 상태인 거죠? 지금 피부도 충분히 건강하고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저보다도 부모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MC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통 피부 좋은 분들한테 아기 피부 같다라는 칭찬을 하죠. 이 아기 피부는 좋은 피부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랜데요. 모공 한 점 없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 같아서 듣기에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아기 피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은 아기 피부인데 아기 피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놀라운데요.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맘카페에 아기 피부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떤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이 우리 아기 피부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글이 많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 생각보다 아기 피부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기 피부는 생각보다 건조하고 매일같이 트러블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피부 트러블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 청소년 때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네, 원장님, 아기 피부가 건조하다. 트러블이 잦게 올라온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아기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표피와 피부 아래층인 진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수분 소실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또 아기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까지 한데 이 주변 환경의 작은 스트레스 요인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아기 피부에 대해서 좀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기 피부가 정말 건강하고 보들보들하고 누구보다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기 피부는 성인 피부와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성인 피부와 아기 피부의 구조를 비교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 아기 피부는 성인과 달리 피부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손상이 될 수 있는데 피부 주기도 아직 완전하게 자리가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기 피부는 성인 피부에 비해서 외부층도 얇고 혈관이 있는 돌기는 표피 쪽으로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도 더욱 취약할 수 있고 피부 장벽의 역할 또한 약해서 세균 감염에 대한 위험도 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아기 피부와 성인 피부가 이 구조적인 차이가 큰 거네요. 네, 그럼 또 어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아기 피부는 피부 두께가 매우 얇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보호막인 각질층이 성인 피부보다 3겹이나 부족하고 수분은 6배나 빠르게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때 수분이 빨리 손실되는 이유는 아기들은 어른에 비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미비하고 피지성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아기 피부는 피부 자극과 염증이 생겨나기가 더 쉽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이 세포 크기인데요.
아기 피부의 세포는 성인 피부 세포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왔을 때 더욱 쉽게 통과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하고 정말 여린 우리 아기들의 피부 정말 잘 관리해줘야 3살 때 피부가 여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 피부 환경과 큰 차이를 가진 게 아기들의 피부라고 하니까요. 스킨케어 방법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기에서 성인한테 쓰는 피부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세포 크기도 작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 아기 피부에는 굉장하게 큰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피부 트러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 피부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기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아기 피부가 여리고 순하잖아요. 제품도 저자극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기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아기 피부가 관리 방법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기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원장님께서 그 오프닝 때 3살 피부가 여든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피부 트러블로 고생을 하면 어른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은 진짜 이 말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3살 된 우리 아기가 지금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평생 이런 예민한 피부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면서 걱정을 하라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기들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 알러지, 그리고 피부 건조증 등 다양한 피부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만 3세 이전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피부 자가 면역 형성도 가능하고 피부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취지였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게 저는 어릴 때 트러블이 어른까지 간다는 건 줄 알고 덜컥 겁이 났거든요. 근데 어릴 때 만 3세 이전에 꾸준한 관리를 해주시면 아기 피부 면역력을 높여서 좋은 피부가 어른까지, 여든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를 해서 매일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에 바르거나 씻을 때 사용을 하는 이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 또한 피부를 통해서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드디어 좀 안심이 되는 게 아기 때 피부 트러블이 어른까지 그냥 저는 유지가 된다는 줄 알고 굉장히 겁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만 3세 이전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아기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면 어릴 때 피부가 어른이 돼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기들이 몸에 좋은 식품들을 통해서 매일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에 바르거나 씻을 때 사용을 하는 이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 또한 피부를 통해서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부를 통해서 이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만 3세 이전에 피부 면역력이 형성이 될 때 진짜 아기들의 스킨케어를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피부 관리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피부에 또 닿는 용품들, 제품들일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아기들이 매일 입는 옷, 뭐 바르는 보습제, 씻는 클렌저.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투성인데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아기들은 태어난 후에는 엄마 뱃속 환경이랑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태어난 후에는 아직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수많은 자극들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 피부는 엄마 뱃속에서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 뱃속 환경과 유사하게 촉촉하게 피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보습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원장님, 아기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제품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기 피부는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성분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해한 성분은 최대한 배제하시는 게 좋은데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트리클로산, 미네랄 오일 등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아기 피부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라벤은 피부 흡수율이 높아서 피부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 역할은 하지만 반대로 피부를 건조하게 시켜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기 피부에는 자극을 더 많이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는 살균, 살충 효과가 있는 물질인 반면에 호르몬 자극 가능성도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비염, 알레르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성분입니다. 또 미네랄 오일은 이 석유에서 추출하는 혼합 액체물인데요. 피부를 코팅해서 촉촉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부의 호흡을 막아서 자가 면역성을 저하시키거나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미네랄 오일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코코넛 오일, 호호바씨 오일, 퀸즐랜드넛 오일 등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너무 무섭네요. 내용이 무서워요. 정말 이 유해한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해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희가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연속해서 드릴 건데, 샴푸나 베이스 클렌징, 오일, 세럼, 다이퍼 크림, 정말 파우더 이렇게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이 제품들을 종류에 맞게 다 사용하는 게 좋은 거겠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만큼 시중에 진짜 아기 관련돼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종류도 너무 많아서 용도도 헷갈리고 그래서 건너뛰자니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아기들의 두피는 유분이 성인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샴푸랑 베스트 클렌저를 따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제품의 구분보다는 아이한테 자극이 덜한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뭔가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 부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클렌징 제품은 한 가지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오히려 유해한 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쓴 후에 아이들 매일 또 보습제 되게 많이 자주 바르잖아요. 이 제품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기 피부는 기본적으로 진정, 보습,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로션, 그리고 고보습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크림,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본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습을 위해서는 로션이나 고보습 크림을 챙겨주고 또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순한 성분의 멀티 클렌저를 사용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들 해소를 해봤는데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한다면 피부에 유해한 성분은 최대한 배제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트리클로산, 미네랄 오일 이렇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이 아기 제품은 진정, 보습,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제품들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이 고보습 크림까지 같이 준비하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기 피부는 생각보다 건조하고 또 매일같이 트러블이 올라온다는 거. 성인 피부와는 다르게 아기 피부는 표피와 진피가 분리되어 있어서 수분 손실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기 피부는 더 얇고 또 작은 요인에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 피부는요, 성인 피부보다 보호막이 3겹 부족하고 수분이 6배 빨리 손실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도 어른에 비해서 미비할 수밖에 없고 자극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위험성도 그만큼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 피부는 아기들의 피부와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아기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기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이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위해서 저자극, 고보습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정리드리겠습니다. 저자극, 고보습, 아기 전용 제품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품 사용 방법인데요. 이 아이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그 이후에 살짝 가볍게만 물기를 닦아주신 후에 수분이 마르기 전에 보습 제품을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부지런한 보습이 촉촉한 아기 피부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기 피부 케어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우리 아기 피부 고민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80가지 건강한 아기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 3살까지 피부가 평생 간다는 이야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살아가는 우리 아기의 피부가 늘 상처 없이 촉촉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뷰티 케어 클래스 박은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